유인촌 장관 후보자와 김행 장관 후보자. 내일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유인촌 후보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블랙리스트 있어서 안 될 일, 장관 시절 개입한 사실 없다. 가수 김윤아의 오염수 방류 비판에 대해서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등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행 후보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기사 영향이다. 야당에선 김행 청문회를 단독 의결하겠다. 여당에서는 보이콧하겠다라는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 입장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청문회를 단독으로 이렇게 일정도 단독으로 의결하고 정인도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국회가 이거 정말로 황당한 이거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행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부결 방침을 정하고 김행 청문회도 단독으로 의결하겠다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입장입니다. 부적격한 분이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방관하거나 용인하는 것보다는 적격자가 빨리 대법원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내일 아마 의총에서 당론으로든 의견이 좀 모일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저희들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10월부터 청문회를 두고 막 빵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구속 기각 이후에 여야 사이가 심상치 않은데 벼르고 있다가 이제 청문회에서 막 대격돌. 마침 박용진 의원이 이균용 대법원장 청문회 간사입니다. 간사. 네. 박 간사. 지금 오늘 의총이잖아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에서는 일단 기류가 대법원장 이균용 부적격 부결. 이게 좀 강하죠? 강하고요. 사실 21일 날 본회의가 있을 때 네네. 그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인사청문회에 투입됐었던 민주당의 특위위원들 전체의 의견으로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정부 부처의 장관을 맡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을 맡아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검증을 했고 이틀 동안이나 진행을 했는데 일단 10억 넘는 처가 쪽 회사의 지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안 하고 누락시켜놓고 숨기고 있었으면서 잘 몰랐다 송구하다 끝. 그로부터 10년 동안 3억 정도의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잘 몰랐다. 송구하다 끝.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죠. 33년간 재판을 하시면서 피의자가 죄에 대해서 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없는 죄로 해주셨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안 그랬대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그렇고요. 자, 우리 기억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윤관 대법원장 시절에 뭐가 있습니까? 영장실질심사제도 요즘 핫하죠. 그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우리 사법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은 많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수평적인 사법부 이렇게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끌고 싶으십니까? 물어봤더니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부를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의 방향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과 관련된 역사인식에서 상당히 부족한 인식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전원 이건 어렵겠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사법부에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추천해서 국회로 보낸 대통령의 책임이 크지. 국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적 고려 없이 명확하게 청문회의 역할대로, 국회 역할대로
자질이 됩니다, 안 됩니다 판정해 주는 건 국회의 명확한 역할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표결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 다만 인사청문회 인사와 관련된 표결이라서 뭐 공개적인 당론 표결이 가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네. 오늘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명확한 민주당의 기류 전해들었는데 박정호 의원님 네. 전체적으로 좀 보면 문체부 장관 안 돼, 여가부 장관 안 돼, 대법원장 안 돼, 총리는 탄핵, 법무부 장관도 탄핵. 그러니까 하나도 협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협조 안 하고. 하나도 협조 안 하는 거다. 하나도 협조 안 하고 그냥 뭐 영수에 닮아자고 그 얘기만 하는 건데 도대체 민주당이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렇다고 흠결이 좀 있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흠결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이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의 이 정도를 흐트러놓은 김명수 전 대법관 같은 양반 뽑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는 표결을 해야 돼요.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 부결시키면은 또 공백 사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놔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인촌, 김행 장관 후보자들 다 부결시킨다고 안 된다고 하면 뭘 가지고 하라고요. 대통령 지금 1년 반 정도 취임한 이후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저는 여전히 야당이 하나도 협조를 안 해서 제대로 간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는 맨날 무슨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뭐 민주당이 본인들도 여당을 해봤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채택하기 그렇게 어려운 당론을 오늘 의총에서 채택할지 안 할지 우선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 얼마나 막가파인지를 한번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야 두 의견 들어봤습니다.